네, 코로나19 추석이 최대 고비가 오늘의 이슈버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09명 늘어났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8명으로 어제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이야기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요, 국내 신규 확진자가 98명이고 해외 유입된 사람은 11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2,285명, 해외 유입이 이 중 3,014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누적 사망자 363명,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하루 109명이 이제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설 교수님 궁금한 것은 추가 그래픽이 좀 등장을 할 텐데요. 우선 분명한 것은 확진자 숫자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일을 한번 봐주시죠. 9월 10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176명이 늘었고 그 이후에 보면 11일 금요일 136명, 토요일 121명, 그리고 어제 109명.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한 13일 전에 441명입니다. 441명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쭉 줄어들다가 약간 반등을 해서 176명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틀 동안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제 일요일, 오늘 월요일은 그 전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일 요인이 있습니다. 예. 휴일에는 평일에 비해서 검사 숫자가 많이 안 되거든요.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확진자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비례해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내일이나 모레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1명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향화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하향화되지는 않고 다소 횡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추석을 앞두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한 구간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숫자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이게 지금 방역 당국의 최대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정부는 추석 전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금 세 자릿수대가 아니라 이제 두 자릿수대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하루 109명이 늘었습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두 자릿수 확진자가 곧 도래할까요? 그리고 이 두 자릿수대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렸지 않습니까? 2단계로 내리는 데 있어서 정해놓은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에서 100명이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 거죠. 거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수가 이제 5%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5%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난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수의 비율이 약 23에서 4% 정도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평가한 이후에 네. 실제로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2단계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일단 2단계로는 갔는데 예.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보면은 그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상황은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2.5단계를 한 것이 벌써 2주나 되었고 또 추석 연휴에 계속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을 조우다가 보면은 거의 6주 동안이나 2.5단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셈이 되거든요. 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해서 9월 28일부터는 하겠는데 지금부터 그 9월 27일 정도까지는 잠시 한 텀 좀 쉬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의 발생 양상도 좀 보고 또 너무 길게 2.5단계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너무 큰 심각한 타격. 타격이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2단계로 간 것은
맞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지표는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 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세 자릿대예요. 이 부분은 뭐 병상 부족 문제 등등이 맞물려서 조금은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중 환자가 157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환자용 병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계속 중환자 병상을 신속히 이제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환자 또는 위중증 환자는 우리나라 일일 확진자의 5에서 10% 정도가 나오게 되고 예. 확진받고 나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면 이제 환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100명대 하루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1명 또는 뭐 3명 정도가 계속 쌓일 수가 있는 네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가 꽤 많이 있고 향후로도 중환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중증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위중증 환자를 직접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것이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위중증 환자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참 이게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역설적인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건강식품 지금 설명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비상이 걸렸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은경 본부장 말대로 뭉치면 문제가 생기고 흩어지면 사는데 사실은 설명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뭉쳐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강식품 설명회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처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예. 뭔가 건강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투자라든지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사실은 세뇌시켜서 뭔가 이 식품이 되게 좋다. 아니면 여기에 투자할 만하다. 이런 어떤 세뇌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장시간 긴 시간 동안 이분들을 실내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주 길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요소들이 크고요.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 지난번에 건강식품 설명회 N차 감염까지 해서 55명이 지금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예. 그리고 경북 칠곡 같은 경우 산양삼 사업 설명회도 벌써 지금 23분이 지금 발견된 상태니까 예. 어쨌든 뭐 교회의 소모임과 속성은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임들 절대로 참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경북 칠곡의 산양삼 사업 설명회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3명이나 나온 상황에서요. 대구에서는 또 동충하초 설명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게요. 여기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예. 근데 교수님, 예. 이런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같은 장소가 특별히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악구에도 방문 판매가 있었고 그때가 첫 이제 방문 판매 대규모 이제 확진 사례였는데요. 네. 이 방문 판매 그러니까 방문 판매뿐만 아니라 사업 설명회 이런 것들이 일단 실내에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모이시는 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또 꽤 많으세요.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그 사업 설명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가끔 음식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밀 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밀접하고 밀폐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고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참여자들 중에서 1명 또는 2명 정도만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예. 순식간에 이제 감염 확산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건강식품 또 설명회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하게 될 테니 그 부분도 좀 취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위중증으로 빠질 수 있고 이런 상당한 악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 판매나 또는 이 사업 설명회 같은 것들을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못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못하도록 해놨으니까 마치 게릴라식으로 예. 알리지 않고 하고 335로 연락해서 하고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불법적 요소를 갖추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고 예. 그런 상황이 계속 재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산양삼 사업 설명회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일단 산양삼이라는 게 저는 뭡니까? 산양삼? 산에다가 산에다. 예, 재배할 양자입니다. 키울 양자. 그러니까 산에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 산양삼입니다. 인공적으로 산에서 재배한 예, 삼. 예. 그렇군요.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방역 당국이 어제 고심 끝에 2.5단계이던 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 총리가 이 배경을 좀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방역 강화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 허탈감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2단계로 완화는 하지만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의원님 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면 지금 2.5단계하고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지금 빵집 같은 데서 음식 취식 금지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빵집 커피숍 이제 현장에서 취식 취음이 가능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 9시 되면 딱 문 닫았지 않습니까? 저게 사실은 제일 체감이 가장 컸던 게 바로 저겁니다. 예. 9시 이후에 다 식당이나 모두 문을 닫았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해제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녁에 조금 늦게 한 7시 반이나 8시 가면 금방 앉았다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9시 이후에도 가능한 이런 상태들이 됐고 헬스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 현장 이용 학원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네. 반면에 이제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같은 이런 이 엄격한 금지 제한 업종은 예. 여전히 지금 제한 상태가 계속이 되고 그다음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그 기준은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이 확진자 수를 이제 줄여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경제가 워낙 타격을 입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 2.5단계를 좀 성급하게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설 교수님 그 전문가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더 연장된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부 당국이 몇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은데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하나는 2.5단계를 해왔는데 예. 생각보다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2.5단계를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에 좀 부담이 있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추석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2.5단계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타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당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일단 장기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2.5단계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뭐 보는 계속 거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2.5단계에서 우리가 둔감해지면서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예. 일단 2.5단계에서 며칠 일단 쉬면서 한번 추이를 보자. 그런 다음에 27일부터 다시 우리가 방역을 좀 강화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정부가 일단 한번 잠시 쉬어가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극단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여전히 협조하셔야 우리가 이 코로나19에서 이길 수 있으면서 추석 이후에 좀 더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추석 때
대규모 전파가 되면서 추석 이후에는 더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2단계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여전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게 몇 단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방역에 정말 철저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한 중국 출신의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China government was discovering the COVID-19 situation. Human-to-human transmission already exists. The seafood market in Wuhan and all the intermediate hosts, these are the smoke screen. This virus is not from nature. This is based on the China Military Institute discovered and owned. It comes from the lab in Wuhan, and the lab is controlled by China government.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그러니까요. 나왔다. 이곳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조만간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파장이 예상되는 이런 주장, 사실 바이러스의 기원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분은 초기 때부터 이제 이걸 조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에 그치지 않고 네.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의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음.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미국으로 지금 이제 일종의 망명겸 가 있는데 예.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조사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디에서 생기든지 상관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자국가의 보건당국에도 알려야 되지만은 그 보건당국을 통해서 WHO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중국 정부가 초기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일부 은폐하고 WHO나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초래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이 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코로나19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울대우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